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영어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이 추후에 영어 단계별 연습을 하고서 이제 영어 독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독해가 공무원 영어나 소방 영어에 이제 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휘랑 문법 같은 경우는 또는 생활 영어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꾸준히 암기를 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다 맞춰야 되고요. 간단하게 어휘랑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출 영단어랑 관련된 동의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단어에서 만약에 벗어나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석, 문맥상, 해석을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어휘를 암기했다는 전제 하에는 나머지 보기양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보기양 수업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고 대신 문법을 많이 틀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안 된 이유는 수험생들이 보통 단원별 문제를 풀 때 해당 파트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를 마치 자신이 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단원별 적용 연습 없이 랜덤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화프 모의사를 푼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랜덤 문제들을 푼다던가. 그러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원별 문제를 푸는 이유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풀고 나서 옆에다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문법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됩니다. 이런 출제 포인트를 적지 않으면은 분명히 공부한 건 맞는데 섞여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 끄집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섞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문법 포인트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랑 소폭을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다 맞춰야 돼요. 하나에 5점씩이기 때문에 어휘 틀리고 문법 틀리고 독해 틀리고 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해죠. 왜냐면 독해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습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구문 독해. 이 구문 독해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구문 독해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해야 하는 연습이 있죠. 바로 기초 문법 연습. 왜냐면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초 단계의 문제를 푸는 것만 포함된 건 아니에요.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을 좀 쉽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는 직독직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어려운 대학 편입 영어 과외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입 외에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좀 영어 과외 특화된 케이스죠. 근데 영어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W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기초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은 영어 피드백과 질의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제 대형 학생들의 1년 과정을 듣고서, 인강을 듣고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면 바로 피드백이죠. 그래서 보통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독해를 할 때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냐. 수험생들에게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감으로 독해를 해요. 왜냐면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해석을 시켜보면 감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지문이 짧으면은 쉬우면은 감이 통해요. 근데 우리가 20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특히 5과목을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서 빨리 푼다. 감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쉬운 지문으로 좀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영어를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 없어요. 실전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직독직해. 두 번째, 끊어 읽기. 문장이 워낙 길어지니까 수식하는 연습도 다 가로 표시하고
끊어 읽기 해보고 주어, 동사, 목적 보고 표시도 해보고 동사가 나오면 몇 청씩인지 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기초 단계부터 탄탄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 각각 문장 안에는 다양한 어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험생분들 중에서 보통 이제 기초 수험생들 중에서 문법과 독해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문장 안에는 다양한 어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당연히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갔을 때도 독해 지문 안에 상당한 많은 어법과 구문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은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문장 빨리 읽어내니까 그럼 다시 또 독해이기도 하죠.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해야죠. 그 구문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문장 안에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구문 독해 교재는 좀 쉬운 교재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었고 지문이 짧아야 돼요. 보통 이제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를 보면 제가 리뷰를 해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어렵습니다. 난잡하고 설명도 자세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좋은 구문들이 반복돼야 합니다. 기초 수험생들은 일단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짧은 구문 지문들이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연습, 이런 걸 이제 싹 다 합쳐가지고 어떤 강사님은 독해 원리라고 이제 수업을 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강사님은 말 리딩 스킬,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자 뭐 독해 천재나 이동희 선생님 뭐 독해 원리나 다 이런 거에 속합니다.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일단 유형별 독해 교재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소방 영어 독해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5과목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돼서 어려운 거지, 다행히 지문 안에는 그 답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끔씩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문 안에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감독해를 해석을 하면서 그냥 빨리 읽느라 급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섞이고 답의 근거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리딩 스킬, 독해 원리,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나는 강의를 들을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에서는 수능 강좌 중에서 그런 강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또 선생이나 아니면 김강진 영어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다양한 유형별로 스킬 같은 거, 접근법을 알려줍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노비스 수험생들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리딩 스킬이라는 게 꼭 통하나요? 그럼 확실히 알면 좋나요? 강사로서는 알면 좋아요. 단 그 전에 리딩 스킬 이전에 먼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리딩 스킬을 알면 이제 효과가 큰데요. 이건 안 돼요. 문장을 못 읽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몰라. 그런데 리딩 스킬만 참고하면은 그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지문들이 다 리딩 스킬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리딩 스킬을 알면 좀 더 쉽게 지문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풀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좀 더 리딩 스킬 같은 거, 독해 원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풀고 나서 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만약에 정답이 지문에서 2번이라고 하면 2번에 대한 단서를 지문에서 찾아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게 재진술될 수도 있고 바꿔 써가지고 재진술된 걸 수도 있고, 또 오답은 왜 오답인지 취재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문에서 이렇게 장난치구나. 그럼 그런 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리딩 스킬이 돼요. 그리고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유형 독해 교재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유튜브 영상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 독해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일단 실전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해를 푸는 연습이 잘 안 되고,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독해 지문을 풀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면서 의식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유형을 독해에서는 그냥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시간적으로 풀면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상관이 없지만 영어를 못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내용 파악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자. 그리고 그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표시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앞뒤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었지만 앞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 문장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의 이제 관계상 순접이나 역접이냐 이런 걸 따라서 이런 내용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약간 리딩 스킬 관련된 영상이 제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아니죠. 그리고 풀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일단 풀 때는 읽고 그냥 넘어가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그 문장들을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편의상 독해 노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문 독해를 하든 유형문 독해를 하든 독해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문장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리뷰할 때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왜?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서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구문을 모르거나 특정한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 특정한 어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또 비슷한 그런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해석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당황해요. 누군가는 머리가 화해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 수 없고 다음 수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반드시 독해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장들이 계속 쌓여요. 그럼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들이고 이게 결국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초 수험생들이 저에게 여쭤봐요. 선생님, 중급 구문 독해 교재 봐야 되나요? 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영어는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영어만 할 거 아니잖아요. 과목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구문 독해는 기초 구문 독해만 그냥 제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거를 여러 번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형 독해를 풀면서 또는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또 상담이 요청하실 때 이런 상담이 많이 요청하세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보면 평상시 90점이 나오는데 뭐 점수가 80점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 점수가 65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올 때와 점수가 안 나올 때 차이가 뭐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걸까요? 아니요. 영어 강사로서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 지문이 본인이 알고 있는 어휘, 본인이 알고 있는 문법 포인트,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지문 수준에서 독해가 나온다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는 본인이 약한 약점에서 제대로 문법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힌 부분에서 나오거나 못 읽는 지문에서 나오면 당연히 점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방향 없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영상 찍는 이유인데요. 독해 실력을 올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어휘예요. 어휘.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가 보통 깡패라고 하죠.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 단어 아니면 수능 영어 단어부터 공부하고 마지막은 왜 어휘로 끝나냐면 영어 시험의 꽃은 독해다.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단계별 연습을 했어요. 기초 문법으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구문 독해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했고 유형문 독해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독해 원리 리딩 스킬 그리고 유추하는 연습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구조 분석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어휘입니다. 독해 지문에 수많은 어휘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기출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늘 말을 해요. 특히 영어 연도별 기출.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영어만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인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어떤 스타 강사님들은 말해요. 영어 독해 똑같이 기출 안 나온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기출에 얼밀 필요 있냐? 그럼 기출만으로 안 된다. 근데 그런 강사님들은 보통 본인 강의나 교재를 팔기 위해서 기출로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로 충분해요. 왜냐면 기출도 이미 좋은 지문 너무 많고 기출도 이미 어려운 지문 많습니다.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기 위해서 기출이 중요하지 않고 기출만 부족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동영모의고사나 본인의 다른 교재를 팔려고 하지만 영어 강사는 영어 기출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것도 다 기출 중요한데 당연히 영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독해지금 물론 똑같이 안 나오죠, 기출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딩 스케일 똑같아요. 답을 유추하는 연습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앞으로 앞부분과 뒷부분 나눌게요, 노트를. 앞부분에는 영어 연두부 기출을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에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보기와 있는 단어까지 싹 다 정리해주세요. 모르는 단어만.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도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중복되는 부분은 복습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뒷부분은 철저하게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영어 기출을 저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추천하는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용 어휘는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단기별 연습해가지고 독해 지문을 시험장에서 딱 읽는데 독해 지문에 있는 어휘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요? 거꾸로 말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안다고 해볼게요. 과연 영어 지문이 어려울까요? 한글로 해석된 거 보면은 국어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는 어휘가 깡패예요. 어휘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독해용 어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어휘 노트를 외울 시간은 없어요. 외워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교재 지출을 외워주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눈으로만 봐주세요. 효과 큽니다.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아니나 잠자기 전에 등등등. 특히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이런 독해용 어휘가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실력 높이는데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어휘가 깡패예요, 여러분. 어휘를 자주 봐주세요. 특히 노베이스 수험생들이면 어휘 수시로 봐주세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쉬는 시간 좀 봐주시고 집에 갈 때도 보고 눈으로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복습 효과가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이제 얻는 단어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은 영어 독해를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갔을 때 효율적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어설프게 편하게 감으로 막 인강만 계속 듣고 본인이 풀어보지 않고 그러면은 좀만 본인이 못 읽는 질문 나오면은 바로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안 되면 수험 기간은 2년, 3년, 4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하시고요. 공무원, 소방, 편입 영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